소설은 비소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는 더 많은 지혜를 제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많은 위대한 작가들, 위대한 사상가들은 소설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소설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깊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글로 쓰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내용은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독자에게 공감보다는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들이 쓴 소설 속의 인물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인물들은 그들 자신이 평생에 걸쳐 터득한 교훈들을 이야기 속에서 직접 겪고 배웁니다. 이런 방식은 교훈과 감정의 원형 그 자체를 보존하면서도 독자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좋은 예술적 장치인 셈이죠. 사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많은 자기계발서들 또한 서사, 스토리,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지혜를 빌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도 일종의 이야기죠. 자기계발서란 결국 이런 겁니다.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들을 종합해서 깔끔하고 정돈된 요점 정리로 재포장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5권짜리 소설에 담긴 깊고 풍부한 지혜를 요점만 10페이지로 압축해버리면 그 의미가 희석되고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지혜의 깊이가 얕아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쉽게 잊혀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베스트셀러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는다고 해볼게요. 저자가 강조하는 첫 번째 습관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당신은 그 내용을 적고 밑줄을 긋기도 하고 때로는 인덱스까지 활용하며 계속 읽어 나갑니다. 하지만 5번째 습관에 다다를 때쯤이면 이미 첫 번째 습관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삶이 당신에게 예기치 않은 난관을 던져주고 책에서 배운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려 들 때 당신은 아마도 허둥댈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이 머릿속에 제대로 박히지 않았을 뿐더러 활용하는 법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책에서 배우는 모든 지혜를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제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가령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작품은 주인공인 노인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회복 탄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200페이지에 걸쳐 탐구합니다. 그의 여정, 그의 시련, 그의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당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추후에 삶이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고 또 다른 난관을 던져줄 때 당신은 높은 확률로 지혜롭고 강인하게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소설에서 노인은 청새치와 몇 날 며칠 사투를 벌이고 도중 상어의 습격을 받는 등 끝없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로의 출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삶을 대하는 기준과 지침이 되도록 만듭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거예요. 소설은 주인공의 여정을 함께하게 만들고 우리는 여러 사건마다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에 깊이 공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인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당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할 때 영감을 줄 겁니다. 자기계발서 같이 단순히 인생에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구나 라는 얄팍한 메시지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소설의 힘입니다. 소설의 교훈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을 빚어내고 형성합니다. 마치 한 덩이의 진흙처럼 말이죠. 소설은 그 어떤 자기계발서의 요점 정리 목록보다 훨씬 강력한 흔적을 당신에게 새깁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만하지 말자,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얻었을 때 그냥 이 메시지 그대로 목소리를 냈다면 과연 대중들이 귀를 기울였을까요? 하지만 이솝은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그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해밍웨이,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이 쓴 책에서 얻은 교훈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라, 아침에 이불을 개라 하는 자기계발서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지혜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작년에 나온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소위 고전이라 불리는 소설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삶을 바꾸는 지혜가 담긴 위대한 소설을 찾아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당신은 그런 소설을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100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표지를 덮게 될 테니까요. 대신 그 지혜가 당신을 찾아오게 하세요. 당신이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을 읽으세요. 그렇게 하면 100페이지에 도달했을 때에도 끝까지 읽어나갈 체력과 동기가 있을 겁니다. 당신의 흥미를 끌고 당신을 신나게 하고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을 읽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그냥 읽기 시작하세요. 오직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일단 읽기 시작하면 당신은 삶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거고,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한 교훈들은 당신이 이야기에 더 깊이 몰입할수록 마음속에 더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라 정보가 참 많은데요. 유튜브나 SNS에서 지식을 얻는 것은 자기계발서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정보 전달은 우리가 좀비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기계발서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휘발될 겁니다. 어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답은 이미 책 속에 있습니다. 그저 올바른 책을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겁쟁이에서 벗어나 용기를 배우고 싶다고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세요. 리더십 스킬에 관한 책이 필요하신가요? 조셉 코네드의 어둠의 심장을 읽으세요. 당장 인생의 눈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레 미제라블을 읽어보세요. 인생이라는 건 초등학생 때 모았던 캐릭터 카드처럼 지혜의 요점들을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숙제처럼 자기계발서를 하나씩 끝내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은 우리를 진정으로 흥분하게 하고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좇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배우는 교훈들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삶에 실제로 변화로 가져올 수 있는, 비록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교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하는 행위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세요. 더 많은 독서 관련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